뮤지 오디오 비주얼의 황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회, 2회 때는 좀 무거운 분들이 오셔서 인사해서 박수도 안 쳤는데 박수도 받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자리는 JBL 서밋 시리즈의 런칭 행사입니다. 그동안 40여 년 전이죠. 1986년에 처음으로 이제 에베레스트 프로젝트라고 K2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JBL 파라곤이라던가 이런 집값만한 제품들이 옛날 60년대, 50년대 나오겠습니다만 모던한 가정용 홈 오디오로서 K2 에베레스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986년입니다. 그때 JBL 40주년이었고 20년 후에 또 하나의 DD66000이라는 에베레스트가 탄생을 했었죠. 그리고 딱 그 이후에 20년 만에 이 서밋 라인이 새로 런칭이 된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실 건 뭐냐면 그동안은 K2 에베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제품 두 개가 플래그십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서밋 라인이 아예 생겼습니다. K2 모델과 에베레스트 모델을 내년에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서밋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플래그십, JBL 플래그십 라인을 새로 만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스피커 회사가 어마어마한 R&D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라인을 런칭하는 회사는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플래그십 라인 5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왜 전부 다 하나 만들고 그거 가지고 모디파이해서 또 내놓고 색깔 바꿔서 또 내놓고 유닛 하나 바꿔서 또 내놓고 그렇죠? 계속 이러면서 가격은 막 2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JBL은 80년의 역사 동안 정말 초지일관 콘서트홀, 극장음향, PA, 퍼블릭 어드레스라서 PA 쪽이었고 그 다음에 전장 쪽,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가정용, 홈 하이엔드 시스템, 그 다음에 JBL 신세시스까지 이르기에 홈시네마까지 초지일관 사운드에만 역점을 두고 한눈 팔지 알고 왔던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JBL 하면 너무 저렴한 제품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B2B 산업 쪽에서는 JBL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계속 퍼포먼스를 발휘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밋이라는 라인을 20여 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런칭하기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JBL을 있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었던 JBL의 가성비 제품 이게 아니라 이 서밋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제 JBL도 한 단계 뛰어넘는 플래그십 라인들을 안착하게 됐다. 이 점에 방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보이는 이 세 가지 모델 아마, 푸모리, 마칼루 이게 세계 탑5 정상 중에 3, 4, 5위의 높이래요. 그래서 1, 2등은 K2와 에베레스트는 내년 80주년을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밑에 3, 4, 5등 높이의 제품들을 이제 먼저 선을 보이게 된 자리고 아시아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앞에 있는 건 마칼루라는 모델이고 세 번째 큰 모델 그리고 뒤에 네 번째, 다섯 모델은 포토존에 저희가 설치해놨습니다. 한 곡만 맛배기로 제가 한 곡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꼭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는 여기에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놓은 스피커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스케일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곧 진행하는 세션에서 많은 곡을 들으시다 보면 아 이게 대형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저희가 룸앤룸으로 해서 이 어쿠스틱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음을 좀 잡아놓은 상태고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연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다만의 자랑스러운 마크레빈슨 50주년 ML50과 프레앰프 넘버 52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 마크레빈슨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LP 플레이어 가지고 이종학 선생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학 선생님 잠깐 좀 소개해드리자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분이 나름 이제 양력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길어 또.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좀 공식적인 행사인 만큼 좀 양력이라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저 어렸을 때 강수현과 손창민 주연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 소설과 영화가 있었는데 그 각본을 쓰신 분입니다. 저 이종학 쌤이 원래는 작가 신춘문예 당선도 되셨어요. 추리부문에. 작가 선생님이신데 재즈와 이 오디오 쪽에 대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달필이시고 언변도 훌륭하신 이유가 다 그런 전작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서울 신춘문예 추리부 당선도 하시고 각본 청룡영화상 지금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 청룡영화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본상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필력의 총찰력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운드 오브 재즈, 그다음에 제주 느와르, 인 도쿄, 길모트기 재즈 카페 등등 책들을 쉬지 않고 집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책이 이 JBL 책을 JBL 역사서예요. 네. 이거를 집필하셨기 때문에 하만 본사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저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이런 족적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JBL의 역사를 누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운드 오브 재즈 JBL 스토리 이 저자가 누구라고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손 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인공 이종학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아는 얼굴들도 있고 좀 반갑습니다. 그 11시에 그 기자분들 중심으로 하고 거기 또 하만카드에 높으신 분들이 잔뜩 와 계시니까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는데 하루치 에너지를 다 쏟은 것 같아. 거기다가 2시에는 이제 각종 그 오디오 샵 주인들하고 또 이제 거물 그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루치 또 에너지를 써가지고 오늘 이틀분을 좀 날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좀 솟구치네요. 반갑습니다. 역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게 음악 좋아하고 오디오 좋아하는 분들이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즐겁고 사실 음악을 더 들려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죠? 네. 그 좀 이렇게 좀 다시 내려갔던 에너지바가 서서히 차오는 느낌. 우선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서미트 시리즈 이것 때문에 오셨을 텐데. 사실 요게 크지는 않지만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이건 좀 진짜 대형기고 저쪽 뒤에 보시면 북셀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정용으로는 저 북셀프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저게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기술이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우리가 이제 한 5-6평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제일 그 밑에 있는 아마 이걸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JBL의 장점인 앰프밥을 많이 안 먹는다.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한 70W, 50W 인티 앰프 가지고 얼마든지 하이 퀄리티를 즐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시연 때문에 이제 이걸 틀은 거고요. 저 밑에 아마라는 모델을 좀 많이 눈여겨 보시고
저거는 지난번에 그 플랜지 쇼 할 때도 이제 제가 틈틈이 가서 들었는데 어지간한 회사 그 툴보에 묻지 않아요. 상당히 대역도 넓고 그래서 이제 그 저 스피커 또 총체적으로 이제 서미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이제 간략하게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이제 HDI라는 용어입니다. HDI, High Definition Imaging. 이게 이제 이 서미트 시리즈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혼을 디자인하는 기술인데, 사실 혼 스피커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리얼하고 침투력이 있고 약간은 좀 빅마우스 현상인 게 오히려 좀 듣기 편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음장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쫙 쏟아져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건 좋은데 좀 어떨 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잘못 만든 그런 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찢어져가지고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일본 평론가들은 이제 그 70년대 그런 읽어보면은 뭐 괴조가 울부짖는다, 또 귀에서 피가 난다, 막 그런 이제 과장 어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극복이 됐고, 그것도 이제 음장형 스피커들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뒤로 스피커 사이 뒤로 음장이 형성되긴 하는데 소리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악기 배치랑 그런 건 잘 보이는데 재미는 없어요. 뭔가 임팩트 있는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HDI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혼 스피커면서 혼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음장이 됩니다. 이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의 오랜 과제인 그 음장과 음상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쫓은 이 기술이 이 서밋에 담겨 있다. 이게 제일 큰 화두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빌리 아일리시 그걸로 하나 잠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L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ps meet teeth and tongue. My heart skips 8 beats at once. If we were meant to be, we would have been by now. See what you wanna see. All I see is him right now. Him right now. I'll sit and watch your car burn with the fire that you started in me, but you never came back to ask it out. Go ahead and watch my heart burn with the fire that you started in me, but I'll never let you back to put it out. Thanks. Your love feels so fake. My demands are high to make. If I could get to sleep, I would have slept by now. Your lies will never keep. I think you need to blow them out. Blow them out. I'll sit and watch your car burn with the fire that you started in me, but you never came back to ask it out. Go ahead and watch my heart burn with the fire that you started in me, but I'll never let you back to put it out. 7/4/2008, I still remember that. Heaven sent the present my way. I won't forget your laugh, packing everything when you. 예, 시험 관계상 중간중간 끊을게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LP를 틀 거고요. 호은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컴프레이션 드라이버라는 걸 붙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의 진동파는 이렇게 앞뒤가 개방돼가지고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면파가 있고 후면파가 있고, 그래서 후면파는 이제 인클로즈에 가두는 형식.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이죠. 근데 트위터는 뒤로 빠지는 그 소리를 그 이런 챔버에 가다 놓습니다. 가다 놔가지고 앞으로 다시 쏘는 거죠. 거기다가 이 혼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 에너제틱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역을 맛보면은 사실 지금 뭐 다이아몬드다, 뭐 베를린이다, 수많은 그런 엄청난 그 트위터 쪽 드라이버들이 있지만 혼만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 혼만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리얼한 맛이. 근데 다만 이제 음장이 안 됐다는 그 단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극복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그 혼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치 구경으로 많이 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진성은 좋은데 대역이 좁아요. 그건 혼의 숙명이에요. 대역이 좁아요. 그래서 되게 혼을 쓴 스피커들 옛날 거 보면은 70년대 그때는 고역 특성이 17kHz밖에 안 돼요. 뭐 클립시라든가 그런 것도 JBL 그때 기계들 보면 다 17kHz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낮나? 근데 이제 그 워낙 생생하기 때문에 되게 이게 되게 넓은 것처럼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스피커들은 이제 1.5인치짜리 이제 좀 큰 거죠. 그걸 썼고 진동판을 이거는 3인치를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챔버가 커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모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자석을 붙여가지고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모터 시스템이 이제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JBL은 어떻게 했냐면 트윈을 한 거예요. 두 개를 한 거죠. 이게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있으면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의 모터 시스템을 투입해가지고 힘을 더블로 이제 주니까 이 진동판이 제소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둘 스피커는 한 2.5 이제 25kHz 이상 나오고 이거는 30kHz 이상 나옵니다. 내년에 소개될 모델은 더 파격적인 그런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신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뭐 이제 사진상 나오겠지만 이 자석이 엄청나게 커요. 말하자면 그 이 뒤에 있는 모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동차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큰 대형 트럭이나 그런 것을 구동하려면 엔진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역에서도 그 강력한 에너지를 내려면 모터 시스템이 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발열이 문제가 돼요. 이걸 피스톤 운동하다 보면 큰 놈이 열이 많이 발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중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우터하고 인너로 해서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열의 발산이 되게 용이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큰 소리로 계속 때려오고 들어도 얘가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고역뿐 아니라 이런 저역의 자석까지도 새로 바꿨다는 거. 그게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하였다를 이제 LP로 들려드릴 테니까 이 저역의 에너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도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지죠. 이런 이제 그 특수한 모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스피커는 사두면은 50년 이상 써도 끄덕이 없어요. 내구성이 엄청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피커들을 사두는 이유가 뭐 자식한테 물려줘도 자식도 제대로 메인테넌스만 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왜냐하면은 1950년대에 만든 JBL 그 파라곤이라든가 하츠필드 지금도 현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의 제품들이 바로 그 내구성이라는 면에서 여기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피커 이제 그 감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JBL은 이제 그 혼을 쓰기 때문에 이제 감도가 좋죠. 왜 그러냐면 이 혼을 쓰게 되면 소리 전달이 이제 더 이제 용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도를 측정할 때 이 드라이버 앞에 1m 거리에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크를 설치해 놓고 1와트의 볼륨을 흘렸을 때 어느 정도 소리 크기 나오냐 그걸로 감도를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그 혼을 대고 얘기하면 소리가 더 전달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효과인데 근데 이제 여태까지 JBL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혼의 스피드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우퍼 쪽을 속도를 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퍼를 좀 얇게 만들었던 거예요. 빨리 이제 진동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퍼가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분할 진동이랄까 그런 게 이제 없지 않아 있게 되거든요. 스피드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껍게 만들면은 이건 구동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제품들 보면 이게 진동판이 되게 두껍잖아요. 이것은 앰프밥을 많이 줘야 돼요. 그 대신에 음압이라든가 뉘앙스가 좀 살아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중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드레인지 우퍼를 보면은 전통적인 제품보다는 좀 이렇게 두께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하기가 아주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음장이 보이고 무대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역, 중역, 저역의 시간축이 동일해야만 그게 보이거든요. 스테이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드라이버를 만들고 이렇게 이 모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위터의 스피드에 맞춘 이런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시간과 그걸 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배터리 같은 거 자동차들한 거 보면 옛날에는 한 10여 가지 물질로 만들었는데 효율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30여 가지의 히토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가고 이렇게 그 내구성이 좋은 건데 아마도 뒤에 있는 모터 시스템도 전통적인 방식보다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이제 히토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와 에너지를 다 갖춘 거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질감 얘기를 했는데 JBL은 예전 제품들 들어보면은 다 좋은데 이제 클래식이 조금 왜냐하면 이제 질감이 좀 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현소리가 약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발디의 4개 중 겨울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현소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바로 이제 체크가 되실 거예요.
씨 깜짝 놀랐죠. 네. 예, 그 특히 그 질감 예쁜 소리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JBL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게 전태역이 그 정도로 혼에 필적할 만한 드라이버들을 만든 거죠. 밑에 그리고 이제 역시 재즈를 안 틀면 안 되니까 재즈 안 틀었다간 제가 나가서 맞아 죽죠. 그래서 JBL의 최대 강점이 재즈고 사실 내가 재즈를 좀 제대로 듣고 싶다 그러면 저는 우선 아주 싼 것도 좋으니까 일단 JBL부터 사라. 재즈 맛은 그거다. 그리고 JBL이라는 회사의 특징이 이제 그 PA 쪽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악기 이제 공연장 같은데. 근데 사실 그 홈오디오 드라이버 가지고 그 PA 장비에다 담아서 이제 기타나 뭐 베이스 치잖아요. 금세 망해요. 금세 뭉개져요. 이게 홈오디오용은 그렇게 하기 힘든데 이런 것들은 내입력이 강하고 사실은 PA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시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 음향 못지않게 이렇게 그런 내구성 갖춘 게 이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 PA라든가 스튜디오 쪽에서 기술 개발한 것이 홈 오디오로 건너와요. 그러니까 이 PA나 스튜디오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홈 오디오에서 강점을 가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냥 홈 오디오만 하는 업체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의구심이 있고 특정 장르는 예쁘고 잘 만드는데 전 장르를 다 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 말 왈드론이라는 그런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의 연주인데 이 곡에 한해서 그 제키 맥클린이라는 이제 알토 색스폰 부르는 사람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보통 그런 편성이면 뒤에 드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 이제 색스폰 있고 이렇게 악기들이 이렇게 배치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특이하게 이쪽으로는 이제 피아노 트리오를 몰고 이쪽 채널만 알토 색스폰을 줬습니다. 그래서 색스폰 소리가 되게 리얼해요. 이게 61년도 녹음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은 이 색스폰 소리 듣고 나면 여러분들 아주 되게 뇌리에 강하게 각인될 거예요.
사실 저희 때는 예체능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베토벤이라든가 쇼팽이라든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클래식을 들어야 되냐.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교육받은 거 덕분에 그래도 클래식 들어야지 이 어려운 음악을 그래도 좀 듣다 보면 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가 그게 어떤 경배심이 있었잖아요. 지금 세대에서는 뭐 클래식을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마 그 세대가 가는 게 재즈가 끝이 아닐까. 진지한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재즈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재즈를 들으려면 어떤 형태든 JBL은 사야 되니까 JBL 관계자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딱 재즈하고 공합이 맞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등치는 크지 않은데 사실은 이거 컴팩트하게 담아낸 거고 실제 나오는 음압이나 스케일은 이거보다 훨씬 큰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외관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곡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라운드 처리했다는 점도 기존 모델하고 다르게 음향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밑에 보면 이제 발이 있는데 이소 어쿠스틱스라고 되게 그쪽으로는 이제 정평이 있는 회사 그걸 그냥 납품받아서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왜냐하면 자산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0.1%의 차이라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동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그래서 이소코스틱이라는 그 발을 달았던 점도 이제 이게 아주 특이한 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공간을 이 모노블록 2개로 충분히 구동이 되고 집에서 만일에 이 제품을 쓰신다면은 뭐 50와트부터 괜찮다고 하니까 아마 한 100와트 정도의 앰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홈 오디오는 사실 혼자나 둘이 듣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큰 공간에서 일종의 파티용으로 그래서 이제 하우스 파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파티용으로 이제 이런 대형기들 쓰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혼자 듣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집에 설치해놓고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그게 또 괜찮은 취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몇 번 이제 그런 하우스 파티에 초대돼서 음악도 들려주고 강연도 했는데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넓은 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강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구동하기도 어렵지 않고. 다음 트랙은 좀 이제 70년대 중반의 재즈. 아까 이제 브라스 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거의 스매시 히트죠. 조지 벤슨의 기타 연주로 그리고 드럼도 아주 활력 있고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재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성에서 끊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예. 되게 그 좀 인생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L100을 듣고 그때 정말 충격받았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오디오 그 잡지를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니까 JBL L15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회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제일 먼저 산 스피커가 JBL L150이었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필만 써도 한 10편은 나올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논이 뭐하냐 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아직 그 이제 우리나라 하만카드 코리아 시절은 이제 사실은 유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미트 시리즈가 나와서 이제는 이제 2권을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엄청난 기대작들이 나오니까 역시 그리고 20년 전에 66,000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코엑스에서 쇼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쇼 역사상 최대 관중에 몰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이거보다 큰 방이었는데 밖에도 줄이 50m 섰으니까 확실히 JBL은 한 방에 있는 브랜드고 이게 제품의 컨셉이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음악 들려주신 우리 이정학 사님한테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도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LP를 또 많이 틀어주셨네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있으신가요? 가격이 궁금하신가요? 가격은 6,500만 원입니다. 마칼로 이 제품이요. 그리고 밑에 모델 2천만 원 사이즈고 밑에 모델도 2천만 원 사이즈입니다. 4,5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씩 내려가는데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곰곰이 따져보시면 세상의 모든 물가는 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다 2배씩 올랐고 그 소비들 명품 럭셔리들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디오는 사실상 못 올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더 올렸어야 되는데 하방 압력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 선방은 했습니다만 절대적인 가격은 높은 거죠. 하지만 경쟁 제품들을 둘러보면 좀 소리로서 만듦새로서 자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깝게는 저희 고객이 되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으로는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